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비욘드 금수저라고 하는 강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그럭저럭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미흡하지만 하여튼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다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이 강좌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은 금수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걸 강조했죠. 중요하다. 마음의 선망이 되는 것이다. 재벌 2세 그리고 평범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얼마나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까? 끊임없이 펼쳐지는 로망의 주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빠듯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강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금수저는 돈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돈 말고도 정신적으로 수없이 많은 금수저들이 있다. 소중한 정신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물려받는 것도 금수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다 물려받지 못하죠. 그리고 재산이든 아름다운 정신적 유산이든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을 평생 100살까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결국은 본격적인 나의 삶, 내가 기승전결의 삶을 살 때에 모든 기는 내가 물려받고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승전결로 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노력하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소중한 정신들, 소중한 내용들을 금수저의 그 요소들을 내가 대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익히면서 나의 삶을 끌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요즘 청년들이 참 노력을 하고 정말로 옛날에 비해서 수고하는데도 참 이루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 그래요. 너무 빠듯해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조금만 하면 금방 확 두각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 노력을 하니까 정말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가 또 어느 안정된 자리를 잡기가 참 힘든 것이 요즘 삶의 모습이니까 그 금수저 얘기만 들으면 민감해지고 부럽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소중한 금수저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놀라운 금수저가 더 소중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번 강좌에 강조를 했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들하고 조카하고 함께 그 국토 종주를 한번 자전거로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낙동강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대구 구미 그렇게 되면서 상주 문경, 그리고 문경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요. 이화령을 넘어가고, 그리고 소백산맥 넘어서 충주, 그 다음에 여주, 그래가지고 동서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이런 일정을 잡아서 이제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큰 고비가 이제 그 소백 산맥을 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소백 산맥이 있죠. 여기 태백 산맥이 있고, 그러면 소백 산맥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요 넘어갈 때가 이제 문경인데 이걸 이화령이라고 부릅니다. 이화령. 넘어가면 이제 소백산을 넘어가면 이제 충주 이제 수안보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화령은 수십 년 동안 제가 넘어 다닌 곳입니다. 100번도 더 넘어 다녔어요. 저는 물론 자동차로. 그래서 이화령 밑에 이제 터널이 났는데 저는 항상 이화령 가게 되면 터널로 안 갑니다. 반드시 그 고갯길로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이렇게 한번 커피 한 잔 사 먹고 그렇게 하고 내려가요. 겨울에도 제가 그 길로 갔습니다. 겨울에는 이게 눈이 쌓여가지고 위험해요. 못 올라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혼자 차 타고 중간에 막 스키 타듯이 이렇게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수도 없이 넘어다닌 이화령인데 제가 자전거로 직접, 자전거로 제 다리로
직접 그 이화령 정상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참, 이거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수없이 내가 차로 다니던 이 길을 그 정말 눈 감고도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자전거로 내 발로 직접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좀 쉰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밥을 쫙 해 먹고, 왜냐하면 이제 요 넘어가는 제일 힘든 고비 이화령 넘었으니까 이제는 저 충주 쪽에 가서 이제 찜질방에서 자고 그다음 내일 이제 서울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고비는 넘었으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리고는 이제 밥 먹고 천천히 쉬고는 이제 이화령을 내려갔어요. 이제 충주 쪽으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신나요. 막 쫙 내리막길을 가니까 막 후후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화령을 넘어서 여기서 충주에서 이제 찜질방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이화령에서 충주 시내까지 들어가는 데에도 수많은 고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화령 넘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화령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고개가 수도 없이, 자전거로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어필이라고 하죠. 어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참 힘들어요. 다운힐은 그렇지만 이 어필, 막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막 입에서 단내가 나죠. 근데 이화령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냥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충주에 가서 거의 뭐 한밤중 기진맥진해서 갔습니다. 쓰러질 정도가 돼가. 이화령에서 밥 해 먹을 때만 해도 아이고 룰루랄라 오늘 이제 일정 다 했어 그랬는데 이화령에서 충주 찜질방까지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면 터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많이 나오는가 했더니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화령 하나 넘으면 끝난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큰 고개 넘었다고 고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건 항상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좀 있다 올라가고 이렇게 업다운이 반복이 되는, 끊임없이 고개로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많은 고개를, 우리가 인생의 고개를 넘어간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금수저 혹은 나의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 고개를 넘어가겠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많은 고개는 죽을 때까지 나 혼자 넘어가야 되겠죠. 나의 힘으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업어주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나의 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개는 금수저 혜택을 많이 받았든 좀 덜 받았든 간에 내 다리의 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많은 고개를 넘어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고개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생의 고개에서 대인들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많은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때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금수저를 넘어서고 금수저를 찾아가고 금수저를 만나고, 때때로 언덕을 넘어갈 때마다 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그 많은 언덕을 넘어갔을 때에 내가 넘어가는 언덕들에 대한 나의 금수저, 나의 장점들, 나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또 대인의 입장이 돼서 나누어 줄 수 있고, 영원히 나는 성취하고 노력하면서 나의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이번 강의 주제인 비욘드 금수저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청년들이 물론 제일 많이 이제 강좌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그 성인들이나 노인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이 비욘드 금수저는 존재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이제 요약하는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1, 2, 3으로 한번 뭐 이렇게 써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 가진 자보다 좋은 사람 찾아 만나는 나.
좋은 부모, 이 금수저겠죠? 가진 자,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금수저 찾아 만나는 나.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 좋은 금수저, 좋은 사람을 내가 찾아서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내가 노력하는 이런 쪽에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요한 인생 공식. 뭐냐면 KTX는 언젠가 무궁화호를 추월한다. KTX는 언젠가 무궁화호 추월한다. KTX는 뭡니까? 바로 금수를 넘어서서 대인을 만나 도움 받아가며 내가 노력하는 삶이 KTX. 무궁화호는 뭡니까? 일찍 출발한 사람들. 좋은 배경, 좋은 부모 속에서 금수를 입에 물고 먼저 태어났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KTX는 언젠가는 추월하죠.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그래서 좋은 금수저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자기가 대인을 찾아가며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KTX에게 추월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려받는 나보다는 습득하는 나가 되자. 그러니까 물려받는 거에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혹시 내가 그런 걸 물려받았어도 늘 평생을 습득이 뭡니까? 학습하는 거잖아요. 시진핑 할 때 습득, 학습하면서 나의 것으로 갖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든, 내가 직접 한 것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편리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만 켜고 다니면 나 혼자 가는데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던 때는 내가 직접 물어 가고 지도 보면서 가니까 한 번 간 길은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으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길을 가도 내 힘으로 못 갑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디디고 내가 직접 찾아서 알면서 갔어야 그 길이 습득, 기억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소중한 실제적인 나의 자산이 되는데 그냥 물려받은 것은 나에게 소중한 자산, 살아있는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뇌에서 기억을 할 때는 어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다 이런 거를 기억할 때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기억을 정리해가지고 나의 이 해마 이전에는 short term memory, 잠깐의 기억이죠. 근데 해마가 작업을 잘해서 long term memory, 나의 몸에, 나의 뇌에 장기적인 기억으로 이제 저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기 이런 거는 기억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직접 이렇게 몸으로 하면서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일종의 뉴럴 서큐이트, 신경회로, 어떤 내 대뇌 속에 일종의 회로가 하나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기억 상실증이 있죠. 이런 거 걸려도 피아노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기억 상실증과 관계없이 피아노 앞에 딱 앉으면 피아노를 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제스틱이라는 영화에 이제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자전거 타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왜냐? 습득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연습하면서 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직접 습득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산이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더 마지막 분에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금수저를 받는 나보다 금수저를 물려주는 나, 금수저를 받는 나보다는 금수저를 물려주는 나. 부모에게 받고 물려받고 이런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금수저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참으로 나의 것으로 습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거를 남들에게 물려주고 또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사회나 이웃에게도 물려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쭉 얘기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낚시터에 가면, 저도 낚시터에 가면, 전 낚시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친구들이나 누가 하면 낚시터 가가지고, 낚시터 가면 인심이 좋아요. 저는 낚시를 못하니까 그냥 낚시한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옆에 구경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아유, 많이 잡으셨네요.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 이거 한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거의 다 줘요. 자기가 소중하게 잡았기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남을 또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얻는 거는 제가 잘하지만은 그 얻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직접 낚을 수 있어야 기쁘기도 하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낚시를 잘 못합니다. 금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직접 남의 걸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습득하고 직접 습득했기 때문에 남에게 물려주고 나눠주는데도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금수저의 매력이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까워 보이지가 않고 의미가 있고 포근하고 소중해 보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게 이룩한 금수저가 있다면 자식에게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리고는 또 남에게도 좀 남은 걸 물려줄 수 있는 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내가 이제 평생 모은 게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정말 적은 금액이죠. 그러면 정말로 한 9천만 원 정도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또 가난하거나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또 그렇게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만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삶에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돈만 말고도 남겨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돈만 남겨야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도 당장 안 살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깊은 산속 작은 샘물, 샘물 옆에 놓인 바가지. 저 이 용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뭡니까? 이 깊은 산속에 사람들 잘 안 오는데 아주 작은 샘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적으니까 이 샘물을 먹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겠죠. 깊은 산속이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작은 바가지가 하나 있어. 뭡니까? 누군가가 놓고 가. 왜 놓고 갔어요? 내 뒤에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 바가지로 물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가지를 놓고 왔죠.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대한 엄청난 국가적인 일, 세계를 정복하는 일,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내 삶의 정말 꿈이고 정말로 부러운 일이겠지만, 작은 일 하나라도, 바가지 하나라도 어느 깊은 산속 샘물에 놓으면 거기 오는 사람이 아주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그 작은 존재에게라도 바가지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수저를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가 살았다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저도 꿈이고 그것을 위해 늘 노력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큰 일도 소중합니다.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기업을 이끄는 것도 소중하고 나라의 정치가가 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작은 나의 바가지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무리로 금수저를 얘기할 때에 위대한 재산이나 위대한 지위만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보고 싶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수저가 아니겠네.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버락 오바마라든지 이런 크고 귀중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남긴 분들도 정말로 귀하지만, 그렇지만은 나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남기고 이 세상을 살고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혹 쫄부나 금수저를 이렇게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내 노력의 의지가 그런 사람 때문에 손상돼서는 안 돼요. 나는 꾸준히 내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목표했던 바가 좌절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먼 훗날은요, 성취하고 이뤘던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과정이 더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간혹 지금은 내가 떨어졌고, 간혹 지금은 내가 잘 못해서 섭섭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과정에서 노력했다면 먼 훗날 나는 자랑스러운 나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결과가 안 나와도 노력하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것은 청년뿐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함께 가져야 될 자세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이견대인, 이견대인이라는 말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 우리 모두가 다 늘 대인을 찾고 나도 대인이 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 의미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었죠. 우리 이견대인이라는 그 대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만히 가슴에 품으면, 금수저는 뭡니까? 이건 내 곁에 있는 금수저다. 대인의 개념은 내 곁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보다 더 멀리 저 히말라야에 살던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 먼 곳에서 무언가를 이뤘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이견대인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지요. 그 무궁무진한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들을 오히려 소중한 나의 금수저로 여겨서 산다면 우리는 금수저를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이 얻은 금수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이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과 동물 할 때. 그렇지만 동물도 똑똑하고, 동물도 도구를 이용하고, 동물도 유사한 언어를 씁니다. 인간도 도구를 우리 도구하면 인간만 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제인 구달 박사가 침팬지를 오랫동안 보니까 침팬지 도구를 쓰는 거예요. 원숭이도 뭐 깨먹을 때 돌로 깨요. 그리고 침팬지도 뭐 개미 같은 거 잡아먹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미가 묻으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이런 데 있지 않겠나. 지구 반대편의 인간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의 대인이 될 수 있고, 그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궁무진한 도움을 나눌 수도 있고 주고 받을 수도 있는 존재다. 그 무궁무진한 나눔과 도움에 관심을 갖고 살면, 거기에 나의 노력과 나의 정신적인 건강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덧붙여진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소중하게 될 것이고요,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존재들에게 이 땅과 이 사회에도 귀중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욘드 금수저라는 강좌를 다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 소중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견 대인을 핵심으로 했던 금수, 비욘드 금수에 대한 강의, 이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